평택, 축구장 400개가 들어가는 부지, 여의도 면적의 4배, 그 안에 클린룸, 천장에는 작은 상자들이 레일을 따라 미끄러집니다. 무인 반송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웨이퍼가 담긴 사람 상자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공정과 높이로 공정 사이를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장 정문에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45조 원. 요구액은 45조 원, 영업이익의 15%입니다. 총파업 가결, 찬성률 93%. 그리고 같은 시각 클린룸 안의 라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상 한국 최대 최대 규모의 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공장은 선언했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정작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는 충당금을 파업에 영원, 대비한 충당금을 영원 한 푼도 쌓지 쌓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이 파업으로 입을 손해는 없음이라고 미리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영상 후반부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45조 원이라는 숫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5조 원은 이런 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넣는다고 칩시다. 이걸 45조 원까지 채우려면 약 375만 년이 걸립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액수입니다. 이 돈을 한 해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더 묘한 그림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조조합원의 약 80%는 반도체 부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5,800만 원. 만약 45조 원이 요구대로 풀리고 성과급 상한선이 해제되면 반도체 부문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약 6억 원 수준에 이릅니다. 연봉 1억 5천에 성과급 6억. 한 해에 7억 5천이 한 명 통장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분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원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56%, 7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영업이익 300조 원 전망. 역대 최대 실적, 누가 봐도 호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6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 돈을 벌었는데 일하는 사람의 머릿수는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알던 공식, 회사가 잘 되면 사람을 더 뽑는다는 그 공식이 이 회사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이 파업이 적절한가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값을 막느라 새벽에 가게 문을 닫고 청년들은 첫 직장을 못 잡고 있는데 이미 평균 1억 5,800을 받는 사람들이 1인당 6억을 더 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10년치 연봉이 한 번의 성과급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대중의 분노는 빠르게 한쪽으로 흘렀습니다. 차라리 로봇으로 다 바꿔라. 그리고 이 시점에 회장은 침묵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협상 테이블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에 회신도, 거부도, 역제안도 없습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 재무담당 임원은 공개석상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하겠다. 그리고 회사는 파업 충당금을 영원 적립합니다. 회계 처리에서 충당금이란 앞으로 일어날 손해를 미리 잡아두는 돈입니다. 영원이라는 건 손해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이미 파업이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왜 협상 테이블에 안 앉았을까요? 정확히는 앉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의 한 조각이 노조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삼성전자 노조조합원의 80%는 반도체 부문이지만 같은 노조 안에는 가전 부문과 모바일 사업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 모바일 부문은 적자, 구조조정 국면입니다.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문 평균 6억 성과급이 본인 일자리를 지켜주는 카드가 아니라 본인 일자리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명분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이 등을 돌린 파업에 같은 회사 다른 사업부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보도된 노조 일일 탈퇴 규모는 하루 약 1,000명이었습니다. 같은 노조의 파업 찬성률은 93%였는데 실제 파업 참여율은 그 숫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손을 들고 파업에 찬성표는 던졌지만 막상 라인을 멈추기 위해 결근한 사람은 그만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속의 외형은 93%, 결속의 실제는 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총파업을 압박하던 그 시점, 노조 위원장은 동남아로 휴가를 떠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가장 큰 싸움을 걸어놓은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자리를 비웁니다. 명분이 무너지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줄의 휴가 보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 바깥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 같은 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24시간 가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메모리, 쉽게 말씀드리면 AI 칩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고성능 메모리층, 이 분야에서 한 발 먼저 나갔습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보조금을 풀어 인텔과 자국 공장을 끌어올리고, 일본은 TSMC를 구마모토로 유치합니다.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수백조 원 단위로 돈을 붓고 있습니다. 외신, 블룸버그와 AP는 삼성의 내부 갈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회장이 협상 테이블에 안 앉은 이유, 충당금 영원의 이유, 침묵의 이유는 이 시점이면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싸움은 협상에서 양보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 이득입니다. 노조의 무기는 파업이고 회사의 무기는 자동화 가속과 충당금 영원으로 표시된 당신들의 파업으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 그 자체입니다. 이제 첫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택, 클린룸, 천장의 작은 로봇. 클린룸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도체 회로의 선폭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안에 떨어지는 먼지 한 톨, 산화시키는 산소 분자 하나가 웨이퍼 한 장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분 각질을 떨어뜨리고 호흡으로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천으로 주변 공기를 흔듭니다. 사람은 클린룸의 가장 비싼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지만 방진복도 100%는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천장 레일의 무인 반송 로봇은 각질을 흘리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돌고 야근 수당을 요구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습니다.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은 사람의 눈으로 안 잡히는 결함을 잡아냅니다. 즉, 클린룸이라는 공간 자체가 노사 갈등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인간을 점차 빼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자동화는 이 파업의 결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파업보다 먼저 깔려있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업이 한 일은 무엇인가? 이 길의 속도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압박할수록 회사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라인을 빨리 까는 명분을 얻습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라인을 흔들겠다고 위협할수록 회사는 흔들리지 않는 라인을 더 빨리 만들 이유를 얻습니다. 노조가 지키려 했던 일자리가 노조의 압박 그 자체로 인해 더 빨리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첫 장면의 답입니다. 사람이 빠진 공장이 평소처럼 돌아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파업이 왜 파업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는지의 이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 한 곳의 문제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이 한 종목에 묶어둔 자산의 크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청년의 첫 직장 통계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라인의 인원 감소는 한 회사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고용 구조 문제로 번집니다. 외신이 비판적으로 보도할 때마다, 글로벌 고객사가 대안을 검토할 때마다 그 충격은 이 회사 직원만이 아니라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회사 채용 공고를 기다리던 모든 청년에게 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 사람을 더 뽑는다는 그 옛 공식, 한 세대 동안 한국 사회를 굴려온 그 공식은 2025년 사상 최대 실적과 600명 감소라는 한 줄짜리 통계에 의해 조용히 폐기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플러스 756%, 직원 수는 마이너스. 이 두 숫자가 한 회사의 같은 해 결산서에 동시에 적힌 시점부터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깁니다. 이 균열의 어느 쪽에 보고 계신 본인은 서 있으십니까? 라인 위에 남은 600명이 빠진 자리에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다음 세대 쪽에 가까우십니까? 이 답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통계와 함께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